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1967년에 발표된 신경림 시인의 목계장터입니다. 목계장터는 시인의 고향인데요. 충주 근처에 남한강 나루에 있던 큰 장터입니다. 시인이 이 시를 쓰던 60년대 말에는 이미 목계장터는 없어졌다고 해요. 다만 시인이 어린 시절 목계장터를 종종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원래는 시적 화자와 시인을 따로 놓고 해석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시인 자신의 삶에 대한 시라고 해도 좋아요. 시인의 출생 연도가 1936년이니까 아마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는 일제강점기였을 것 같고요. 그때는 목계장터가 건강한 장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어요. 물길이며 뱀이며 전부 수탈하기 위해서 이용됐죠. 게다가 이 시가 쓰인 60년대에는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했고요. 정치체제도 혼란스러웠고요.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많은 사람이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부분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읽으시면 좋아요. 그렇다면 이미 없어진 것에 대해 시를 쓰는 일, 우린 왜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첫째, 그리우니까요. 보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아쉬운 거죠. 그때 사라진 것이 지금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사라진 물건, 사라진 시절, 사라진 사람들이 지금의 나,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을 때 우리는 없어진 것들에 대해 되짚어 보게 됩니다. 짐작하셨겠지만요. 이 시는 마지막에 해당해요. 그럼 도대체 목계장터가 이 시를 쓰던 당시 시인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본격적으로 내용 보죠. 이 시는 한 개의 연, 16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굵직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게요. 1부터 7행까지와 8부터 14행까지, 그리고 15, 16행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시적 화자는 떠돌이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간단히 여기 나와 있는 시어로 보자면 박물장수 같은 사람이지요.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네. 짐작하셨겠지만 구름과 바람은 유유히 떠가는 떠돌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여기에 나루터는 목계장터 옆에 있는 목계나루를 말하겠죠. 청룡, 흑룡이 흩어졌다는 건 구름이 흩어졌다라는 걸 표현해요. 잡초나 일개오는 잔바람이 되라네. 그곳에서 잡초는 보통 민중을 상징하는데요. 그런 민중을 일깨우는 잔바람, 여기서 잔바람 역시 유랑의 이미지예요. 그들을 일깨우는 떠돌이가 되라네요. 아흘에 나흘 찾아 밥가분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되라네. 아흘에 나흘은 여기서 닷새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 중에 하나, 이런 걸 5일장이라고 하거든요. 5일장 중에 4구장을 뜻해요. 날짜의 끝이 4이거나 9인 날에 서는 장이죠. 장터마다 돌아다니면서 밥가분, 화장품을 파는 서러운 박물장수가 되려고 한대요.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였죠. 여기에서는 유랑하는 박물장수가 떠돌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구름과 바람이라고 여기고는 슬퍼하고 있어요. 슬픈 걸 어디서 하냐고요? 서럽다고 직접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럼 다음 부분을 볼게요.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과 강은, 운명은 나에게 정착하는 들꽃과 잔돌이 되라고 하네요. 아까 위에 나온 구름, 바람과 대조되는 이미지죠. 대조는 맞는데 그럼 운명이 장난치듯이 야, 넌 떠돌아라. 아니야. 넌 정착해서 살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랑하거나 유랑하지 않거나 두 가지 삶 모두 녹록지 않았다는 걸요. 다음을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산설이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물려올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산설이와 물려올 모두 힘들고 고된 현실을 이야기하죠.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 퇴마루 석삼년, 즉 9년을 뜻합니다. 9년에 한 1회쯤, 7일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즉 잠시나마 맛있는 음식, 토속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바보처럼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고 쉬고 있는 떠돌이가 되래요. 이건 고민이고요. 갈등이에요. 쉬는 것과 떠돌이가 되는 것 사이의 갈등이죠. 그리고 그 갈등은 다음 두 행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이런 걸 변용된 수미상관식 구조라고 해요. 아까 위에 나왔던 말들을 그대로 다시 이용하고 있죠. 시가 형식적으로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시는 시인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신경림 시인은 민중시의 대가죠. 그만큼 민중들과 밀착해서 시를 쓰셨어요. 시적 화자도 그래요. 떠돌이 박물장수는 보통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을 가리키는데요. 전통사회에서는 일종의 만단꾼이랄까요? 민중의 이야기꾼 역할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박물장수가 되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들의 애환에 공감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꾼이 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시인의 분신인 거죠. 마치 떠돌아다니며 이야기를 엮어내었던 박물장수처럼 신경림 시인 또한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시는 목계장터, 목계나루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떠돌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민중의 슬픔을 토속적 시어와 대조적으로 배치한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어요. 들꽃, 잔돌 등으로 그려지는 정착의 이미지와 구름, 바람, 박물장수로 그려지는 떠남의 이미지를 배치하면서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어가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떠남과 정착 사이의 갈림길에 섰던 농민들의 갈등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여기에 음악적인 요소도 추가해서 알아보면요. 사음보의 민요조가 쓰이면서 운율감을 더했고요. 뭐뭐하고 뭐뭐하네의 반복으로 역시 운율감을 더했답니다. 신경림 시인의 목계장터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